드라마에 등장하는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김밥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특정 관심사가 있어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양식이 조금 남다르고 예민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지적 기능이 뛰어난 우영우 변호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향어는 분명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대표적 특성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 이제 엄마들을 철렁이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랜선 요가 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요즘에 유행했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얼마 전에 종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셨던 드라마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주제로 해서 저희 실장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 또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즐겁게 시청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저 말고도 저희 센터에서 함께 해주시는 저의 오른팔, 왼팔 두 실장님들도 아주 유익하게 시청하시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내담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는 분들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주셔서 그런 질문들 조금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 말고도요, 저희 두 실장님의 목소리도 함께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 흔쾌히 응해주시고 기획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떻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잘 즐겁게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 드라마는 궁금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도 좀 많이 담겨 있었던 드라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봐요. 뭐 어떤 질문들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편히 얘기들을 주세요. 그래야 이제 또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 주인공 우영우가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이 어떤 것인지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체가 사람들한테 또 많이 더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또 조금 신선하면서도 다르다라는 부분을 자극해줬던 것 같은데,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회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관심사나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양식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면이 있는 게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보시면서 우영우 변호사가 보이는 행동이나 언어나 어떤 특징들이 또 드라마에서 등장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김밥만 우영우가 먹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엽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막 깜짝 놀라는 상황에 막 화들짝 놀라면서 뭘 펄쩍 뛸 정도로 막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래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 고래가 막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우영우 사람의 특징인가 아니면 자폐의 특징인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일단은 김밥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특정 관심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자극, 특정한 놀이 행동, 사물,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아주 특이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뭔가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김밥이랑 고래가 등장하잖아요. 식사는 매번 김밥을 하고 상당히 또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고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전형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특별히 좋아하는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든지 간에 고래랑 관련해서 연상하게 되고, 그리고 고래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고래는 확실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정한 관심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김밥 같은 경우는 사실 우영우 변호사가 그 과거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불편한 경험들을 하면서 음식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배경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환경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재료가 뚜렷하게 보이는 김밥을 선호하기 시작한 배경이 좀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우영우 변호사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성이 반영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 행동이 이제 식생활에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얘기해줬죠? 큰 소리가 날 때. 화들짝 놀라는 거. 그죠?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양식이 조금 남다르고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기고 수월히 처리해서 적응할 수 있는 자극들에도 상당히 강하게 받아들이고, 강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조절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똑같이 자극을 받아들이더라도 2, 3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2, 3 정도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데, 똑같은 자극인데 내가 8, 9 정도의 강도로 받아들였다 라고 하면 확실히 그걸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내 행동이나 내가 그거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수준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이렇게 감각에 있어서 확실히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분명한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생활하고 적응하는 걸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자폐 스펙트럼 인물이 나와요. 이제 인물 같은 경우는 펭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영우가 직접적으로 자신은 그 인물과 자신이 다른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인물의 차이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 장애가 혹시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렇죠. 이게 정도와 특성의 차이들이 미묘하게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변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먼저 질문 준 걸 보면 똑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명은 의뢰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성 의뢰인.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우영우 변호사죠. 근데 이게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도,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것보다 지적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정서적인 부분,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 조금은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우영우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아주 뛰어난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그 고기능, 예, 지적 기능이 도움을 주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거기 또 다르게 등장했던 남성 의뢰인 같은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조금은 더 적응이 어려운 수준인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지적 기능이 뛰어난 우영우 변호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감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게 동일하게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인지하고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우영우 변호사랑 그걸 인지하는 것 자체부터 어렵고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 그 드라마에 등장한 남성 의뢰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것과 보이는 행동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게 될 거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특히나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게 주요한 부분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인지적 기능보다는 사회정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 그래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받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남다른 면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많은 비율이 지적 장애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걸 완전히 구분하는 게, 특히 아이가 어릴 때에는 이걸 완전히 변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애가 조금 자폐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면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또 많은 경우의 수를 실제로 좀 경험을 하죠. 근데 이게 연령이 어릴 때, 특히 영유아기 경우에는 아이들이 발달을 하면서 발달이 아주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발달이 좀 느린 친구, 애들이 보이는 특성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이는 특성들이 상당히 중첩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은 아이가 기질도 느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달이 좀 지연돼서 나타나는 특성인 건지를 변별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정 연령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조금 유예하면서 지켜보는 게 있죠. 왜냐하면 자폐라고 단정 짓을 거냐, 아니면 그냥 발달이 느린 거다라고 단정 지을 거냐, 뭐 하나로 단정 짓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때 나이에 보이는 그 당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부모가 양육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거냐가 훨씬 주요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막 우리 흔히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호명하기가 안 돼요. 그리고 까치발 뛰어요. 자동차 줄을 세워요. 그리고 눈 마주침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 사회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고 감각을 추구하는 방식의 특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이 느린 친구들도 이런 특성들을 많이 보이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는 중첩된 특성들이다 보니까 이제 내 아이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혼자서 계속 자동차만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보니 자동차를 줄을 세운다. 그럼 이제 엄마들은 내 아이가 자폐인가? 에 대한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 나이대에 우리가 뭔가를 진단하고 확정하려고 하기보다 유예를 시키면서 지켜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발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둔다고 아이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르면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보는 거, 조금은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혼자 자동차 줄을 세우면서 논다라는 것 자체가 엄마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신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호에 알맞은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은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촉진해줘야 되고, 이 아이가 감각을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안하고 보편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냥 둔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연령이 어릴수록 내 아이가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장애가 의심될 때에는 엄마 아빠의 두려운 마음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유예시킬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발달 수준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평가 받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우영우가 반영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폐나 그리고 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나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반영어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향어는 분명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대표적 특성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 이제 엄마들을 철렁이게 하냐면, 발달이 느리다라는 건 발달 전 영역이 느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초반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속화시키는 발달은 신체 발달이에요. 그런데 발달이 지연된다라는 건 이 전체적인 발달 부분에 있어서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도 당연히 느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발달이 느리다, 그리고 혹시 자폐가 아닐까라는 걸 결정적으로 많이 의심하는 경우들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말을 안 할 때, 언어 발달 지연이 너무 뚜렷하게 눈에 보일 때이거든요. 근데 언어 발달 지연이 느린 아이들이 언어를 발달시키는 양상들을 보면 따라 말해요. 발달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문장을 구사하거나 내가 자유자재로 언어를 발달시켜 나가는 게 아직은 어렵다 보니까 환경에서 주는 자극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 특성이 겉으로만 봤을 땐 똑같잖아요. 따라 말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따라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조도 좀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보이는 반영하고 상당히 또 흡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 아이가 언어 발달이 어렵구나, 느리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알맞게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발달이 조금 지연되었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이거를 왜 두 번, 세 번 얘기하냐면 연령이 어릴수록 빠르게 시작할수록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실제로 조기 개입이 들어갔을 때 이후에 긍정적인 발달을 예측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늦추고 크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전문가와 상의하고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주려고 하는 건 여러모로 이득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자꾸 불안을 끌어안고 가면서 내 아이를 보는 건, 그러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아무 개입 없이 흘러가는 아이의 시간도 안타깝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내 아이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한테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 아이를 조금 더 건강한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해서 알맞은 부모 역할을 찾아가는 육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아이와 삶을 함께하는 부모한테도 훨씬 건강한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라는 걸 다루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거라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호흡을 맞춘다거나 뭔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우린 이미 삶 속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다르다라는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다른 범주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뽁짝뽁짝거리고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름은 이만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도와주는 미디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게 옳다, 그르다, 다른 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요, 익숙해져 가면 이만큼 다르다고 느꼈던 것도 요만큼 다르게 체감이 바뀌잖아요. 나는 이 효과가 좀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들었을 때 뭐야? 했던 것들인데 여러 번 노출되고 여러 번 듣고 그러면서 여러 번 생각하니까 좀 친숙해져 가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만큼 다르다고 느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요렇게 다르다고 느낀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금 더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미화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미화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랜선 육아에서는 단순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이렇게 톡톡 건드려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좀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실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요렇게 말고도요, 또 이제
구독자분들의 그리고 저에게 따로 질문을 주시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해서 우리 두 실장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 랜선 육아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서 저희 두 실장님의 목소리를 찾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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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